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이 경기의 키는 전개가 끊기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첫 두 발이다. 신시내티는 탈압박 직후 전개 속도가 급가속되며 때문에 하프스페이스를 찌르는 침투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필라델피아는 라인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볼 간수가 길어지면 곧장 측면 뒷공간이 열린다. 그래서 신시내티의 선수비 후역습 콘셉트가 가장 날카롭게 작동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가 초반에 세컨드볼을 선점하면 균형이 길어질 수 있으나 전환 국면의 응답 속도 차가 승부를 가릴 것이다. 전술은 결국 속도로 환원된다. 그리고 속도는 전환의 정확도에서 나온다. 신시내티는 끊긴 뒤 다시 붙는 장면에서 한 박자 빠르고 필라델피아는 라인 회복이 느린 구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매치업은 신시내티의 역습 구조가 더 많은 기대값을 만든다. 샬럿은 윙어와 풀백이 동시에 깊게 들어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전형으로 뉴잉글랜드의 복귀 타이밍 불안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다. 자아의 1대1 돌파 후 컷백과 브로니코의 이선 가담이 겹치면 박스 근처에서 슈팅 루트가 다층적으로 열린다. 반면에 뉴잉글랜드는 전개가 한번 막히면 되받아치는 속도가 늦고 그래서 측면 마이너스 중앙의 간격 관리에서 균열이 반복되는 흐름이다. 결국 전환의 첫 터치가 깔끔한 쪽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샬럿은 최근 원정에서도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올리며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을 자주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는 홈에서 초반 기세 싸움에는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체력전으로 접어들면 밀릴 여지가 크다. 전환의 정확도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빈도를 비교하면 샬럿 쪽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뉴잉글랜드가 중원 압박의 첫 줄을 회복하지 못하면 측면 복귀 타이밍의 공백이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부터 샬럿의 공격 패턴이 박스 근처에서 재현될 확률이 높고 결국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뉴욕시티는 모랄레스의 대각 전개와 볼프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맞물리며 마르티네스의 마무리 동선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흐름이다. 그리고 세컨드볼 장악률이 높아 짧은 전환 후 다시 압박을 거는 사이클을 빠르게 반복한다. 반면에 DC 유나이티드는 간격 관리와 복귀 타이밍이 어긋나 풀백 뒷공간을 보호하지 못하는 장면이 누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습 한두 번으로 균형을 노릴 수 있으나 중원 탈압진의 지속성이 떨어져 파이널 서드 진입 빈도가 제한된다. 그래서 전개 속도가 같은 구간에서 부딪히면 뉴욕시티가 먼저 템포를 끌어올리고 DC 유나이티드는 라인을 내리며 반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환 마이너스 제압박의 반복 회전율 차이가 누적되면 슈팅 수와 박스 점유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모랄레스의 전개와 볼프의 침투가 반복되면 마르티네스의 피니시 루트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 반면에 DC 유나이티드는 전환 국면에서 간격이 벌어져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그래서 압박 마이너스 제압박 싸움에서 후순위가 된다. 결국 템포와 세컨드볼에서 앞서는 쪽이 흐름을 잡는다. 뉴욕시티가 응집력으로 승부를 끊어낼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양팀 모두 풀백의 인사이드 무브를 통해 중앙에 숫자를 더하며 점유를 안정화하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패스 교환이 길어지고 전환 속도는 느려지며 유효 슈팅 빈도는 자연스레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세트피스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5백 vs 4백의 제공권 매치업이 상쇄되며 큰 격차가 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지지 않으려는 운영이 강해지면 후반 들어서도 리스크 테이크가 제한될 공산이 크다. 결국 한 골 승부로도 흐르기 힘든 루즈한 양상이라면 스코어는 같은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 숫자, 우위 싸움이 길어지면 라스트 서드 진입 빈도와 박스 장악이 동시에 줄어든다. 그래서 양팀 모두 리스크를 제한하며 지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막판 교체 카드로도 형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스코어는 끝내 같아질 것이다. 결국 루즈한 템포, 낮은 전환 빈도, 보수적 심리가 겹치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무승부다. 양팀 모두 플래너가 막히면 대안 루트가 짧고 그래서 박스 진입 직전에 공격이 끊기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전환에서는 라인 간격을 우선시해 대량 실점 리스크를 낮추는 보수적 운영이 반복된다. 전개는 길어지는데 결정력은 식어 있어 시간은 흘러가고 스코어는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두 팀 모두 실점 회피를 우선하는 흐름 속에서 승부가 열리지 않는 구도가 유력하다. 때문에 후반 막판에도 균형을 흔들 만한 변수는 적고 체력 분배 싸움만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 템포가 완전히 늘어지며 무승부 쪽으로 수렴되는 시나리오가 짙어진다. 득점 루트의 디테일이 부족하고 반면에 위험 관리는 철저한 매치업이다. 때문에 전반의 탐색전이 길어지고 후반에도 결단의 스위치가 늦어질 공산이 크다. 결론적으로 스코어는 낮게 결과는 중앙으로 모이는 시나리오를 우선한다. 이 매치는 측면 숫자 싸움이 곧 흐름이다. 오스턴은 풀백과 윙이 사이드를 겹치며 21을 만들고
때문에 하프스페이스로의 진입각이 반복해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산호세는 윙백 복귀 타이밍이 반박자만 늦어도 3백의 폭이 넓어지며 커버각이 무너진다. 그래서 오스턴의 컷백과 세컨드볼 마무리 루트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호세가 초반 압박 성공으로 빌드업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오스턴의 전환 속도는 곧바로 공격으로 직결된다. 결국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선 산호세가 버티기보다 허용하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고 이 흐름이 승부의 향방을 가릴 것이다. 오스턴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박스압 결정을 반복 생산할 팀이다. 산호세는 윙백 왕복거리 탓에 전환 국면에서 간격이 벌어질 여지가 크다. 그래서 전술 상성만 놓고 보면 이번 경기는 오스턴의 플랜이 더 빠르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 세인트루이스는 회수 즉시 전개박스 침투에 3박자가 짧게 이어지며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을수록 마무리 빈도가 가파르게 오른다. 그리고 클라우스의 등져주기가 버팀목이 되면 이선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져 쇼패스 마이너스 침투의 속도감이 살아난다. 휴스턴은 4-4-2 이선 라인의 폭이 벌어질 때 중원 압박의 닫힘이 느려져 첫 패스 차단에 실패하면 라인이 뒤로 급히 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볼 전환과 세트피스로 균형을 노릴 수 있으나 탈압진의 지속성이 떨어지면 제압박에 다시 갇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 1525분 구간의 턴오버 관리가 경기의 결을 좌우하며 이 구간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압박 회전율이 우위를 보일 시나리오다. 결국 템포 싸움이 반복되면 박스 점유와 슈팅 수가 한쪽으로 기울 흐름이다. 세인트루이스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 곧바로 박스를 두드리는 사이클을 반복하면 휴스턴은 라인 복귀와 간격 조정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누적되면 파이널 서드 점유와 유효 슈팅이 앞서게 된다. 결국 템포와 압박 회전율의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 세인트루이스가 응집력으로 마무리할 그림이다. 캔자스시티는 풀백의 인버트 전환으로 미드존을 장악하고 그래서 초기 압박을 통과하는 순간 공격 점유를 이어간다. 반면에 콜로라도는 전환 속도가 느려 1차 압박 이후 수비 라인이 뒤로 말리며 세컨드 커버가 한 박자 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가 라인을 억지로 끌어올리면 뒷공간이 벌어져 측면 마이너스 중앙 스위칭의 연속 실점 리스크가 커진다. 결국 초중반 박자 싸움에서 캔자스시티가 우위를 점하고 후반에는 템포 관리로 승부를 잠글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쪽은 캔자스시티이며 홈팬들의 에너지도 추가 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경기 후반부 체력 싸움까지 이어져 콜로라도가 반등할 여지를 차단할 것이다. 초반부터 미드존 장악이 굳어지면 경기는 캔자스시티의 템포로 흘러간다. 그리고 측면 마이너스 중앙 스위칭이 반복될수록 콜로라도의 라인 균형은 더 무너진다. 결론적으로 결정적 찬스의 빈도와 질에서 홈이 앞서며 승리 기대값은 홈 진영에 있다. 미네소타는 로살레스와 페레이라의 전개가 좌우로 흔들을 만들어주고 로드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이어지면 컷백 루틴이 반복된다. 이에보아의 니어 포스트 움직임까지 겹치면 박산에서 한 번의 접촉으로 슈팅각이 열린다. 반면에 포틀랜드는 풀백 복귀가 늦는 구간에서 크로스 차단 타이밍이 뒤로 밀리고 그래서 세컨드 볼 처리에서 수적 우위를 잃는다. 결국 전환의 첫 패스를 깔끔히 연결하는 쪽이 박스 앞을 먼저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두 줄 수비는 내려앉을 때 간격이 탄탄해 역습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면이 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가 초반 압박 강도를 높이면 중원에서 한번 흔들릴 수 있으나 미네소타의 볼 순환 속도가 유지되면 금세 균형을 되찾는다. 미네소타는 좌우 분산 후 재집중 그리고 컷백 마이너스 니어 포스트 마무리라는 가장 효율적인 루틴을 갖췄다. 포틀랜드의 측면 복귀 지연과 롱볼 의존 구간이 반복되면 중원 주도권은 홈팀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초반 압박만 견디면 미네소타가 전술적 응집력으로 승부의 무게를 가져올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양팀은 시즌 내내 주력 패턴을 고집하는 운영 성향이 뚜렷하며 그래서 오늘도 플래너 중심의 맞불 구도가 유력하다. 내슈빌은 서리지의 버티기와 샤펠버그의 채널 침투를, 애틀랜타는 알미론과 브레넌의 스위칭을 반복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 가동 빈도는 낮아 전술적 변수 창출이 제한되고 득점이 나와도 곧바로 균형을 맞추는 흐름이 예상된다. 반면에 두 팀 모두 세트피스 대비가 단단해 한쪽으로 스코어가 기울 확률은 크지 않다. 결국 공방은 이어지되 승부는 끝내 분리되지 못하는 그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내슈빌은 버티기와 채널 러닝, 애틀랜타는 스위칭과 템포 조절로 서로의 강점을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득점이 나와도 곧바로 균형이 회복되는 전형적인 공방전의 리듬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 부재와 보수적 리스크 관리가 겹치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무승부다. 승점 1점씩을 나눠 갖는 결과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